PLM 발전 방향 중 제품 수명 주기상의 통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상의 통합 또는 확장은 우리가 이제 PDM에서 PLM으로 확장할 때 다루었습니다. 즉, 우리가 PDM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제품의 상세 설계 단계에 중점을 둬서 자료를 관리하던 시스템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것들의 그 시스템을 확장하면서 동시에 제품 수명 주기, 제품의 이제 개념 설계부터 저 뒤에 폐기까지 전체 수명 주기를 지원하는 점차 더 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확장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품 수명 주기상의 통합 이 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LM을 다룰 때 PDM에서 확장된 관점으로 PDM에서 확장된 시스템으로서의 PLM을 다룰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확장이 일어났죠. 그래서 PDM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상세 설계 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시작했던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앞과 뒷부분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PLM에서 가장 많이 확장됐던 것이 이제 앞부분에서 사용자 요구 관리와 이를 이제 보다 시스테매틱하게 뒤에 단계, 즉 시스템 설계라든가 상세 설계 단계로 연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장이 하나 일어났고요. 또 다른 이제 확장의 한 방향은 뒤쪽이었죠. 그래서 상세 설계가 끝나고 이제 생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생산과 고객 지원의 계획 부분에서 설계 정보랑 같이 사용해서 공유해서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생산 준비 단계, 그다음에 고객 지원 단계에서 그 제품 수명 주기상의 통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앞과 뒤쪽으로 이제 통합이 일어나고 일종의 확장이죠. 그래서 확장을 하면서 기존에 기반이 되는 부품 리스트나 제품 구조 정보랑 뭐 사용자 요구 사항이 통합되고 앞쪽으로는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생산 준비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지원을 위한 부품 카탈로그 칠판 등의 정보들이 통합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좀 더 나아가면 제품 관점 같은 걸 이용해서 통합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장까지 나왔는데 2장과 6장에서 제품 기획하고 생산 준비, 생산 고객 지원 준비 단계에서 이런 통합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PLM이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통합이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제품 수명 주기상의 통합 또는 확장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물론 이제 앞쪽에서도 일어날 거고요, 뒤쪽으로도 일어날 텐데 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뒤쪽으로 확장하는 그 부분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그것을 이제 고객한테 판매하면 고객이 사용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고객은 이제 그 제품이 다 사용이 끝나면 뭐 재생을 한다든가 폐기를 한다든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제품의 이제 수명주기, 일생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뒤쪽, 그러니까 상세 설계 뒤쪽으로의 그 확장은 주로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 바로 직전, 그러니까 생산하기 위한 준비 단계 또는 고객 지원하기 위한 준비 단계의 통합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PLM이 어디까지 이제 확장을 하려고 그러냐면 재생하고 폐기 단계, 즉 사용 단계의 확장을 하려는 노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굉장히 확장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중간에 시간의 순서로 보면 제품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생산하고 이제 판매해서 고객이 사용하다가 폐기하고 그 다음에 재생 또는 재생하거나 폐기하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PLM의 그 확장은 제품 개발 단계였죠. 개발의 마지막 단계, 이제 막 확장이 일어나는 건 생산과 고객 지원이 붙어 그 시작되는 그 단계에서 확장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거를 건너뛰어서 생산, 판매, 생산, 판매, 고객 지원을 건너뛰어서 재생과 폐기 단계에도 영향을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점프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실제로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면은 제일 아랫부분에 이제 그림이 보이는데요. 그게 이 파이프가 있는 게 제품 수명 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 시작이 기획, 설계, 생산, 서비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재생하거나 폐기하는 부분까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PLM 시스템은 기획, 설계, 그 다음에 생산 초기 단계,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재생이나 폐기 단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가 좀 더 확장되는 그러한 부분에도 이제 PLM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냐, 이슈가 되냐 하면 환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이제 뭐 무분별하게 폐기하거나 그러면 그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그 환경의 영향이 갈수록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M이 이 부분하고 가장 관계 있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제품이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이 제품이라는 거는 어떤 재료를 가공해서 만든 팔기 위한 그런 어떤 물건인데 제품 서비스라는 것은 서비스는 고객 지원을 뜻합니다. 서비스.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묶여져 있다 그런 뜻이죠. 결과적으로 제품하고 서비스가 묶여져 있는 어떤 하나의 체계로 묶여져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정수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수기가 이제 누군가가 설계를 할 거고 어떤 회사에서 그 다음에 그거의 설계에 의해서 이제 생산 준비도 하고 고객 지원 준비도 한 다음에 만들어서 판매가 되죠. 판매가 되면 고객이 그걸 사서 사용하고 나중에 폐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품을 설계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면 직접적으로 물론 이제 고객 지원이라는 활동을 계속 하지만 직접적으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직접적이라는 건 소유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소유권은 회사의 소유였다가 그것이 고객한테 넘어가는 거죠. 고객의 책임에 의해서 사용되고 뭐 나중에 폐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이제 그 판매 그러니까 살 때, 고객이 살 때 돈을 주고 소유권을 받아와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건데, 이 제품 서비스 시스템은 우리가 흔히 요즘에 보는 렌탈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기 렌탈 서비스. 그래서 정수기 렌탈 서비스는 뭡니까? 제품을 고객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한테 빌려주고 이제 고객이 그걸 사용하는 거죠. 고객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제품의 효용, 이용을 사는 거죠. 정수하는 기능을 산 거죠. 그리고 돈을 얼마씩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지 보수도 그러니까 그게 제품이 고객 것이 아니라 생산 회사, 뭐 리스, 그 대여한 회사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죠.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그 비용은 물론 이제 그 고객한테 그 서비스 비용으로 받지만 하여간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회사의 물건이기 때문에 끝났을 때 그것을 회수해서 그 회사에서 처리를 하겠죠. 뭐 재생을 한다든지 또는 뭐 폐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건을 팔 때 제품 서비스라는 것은 물건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의 소유권을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의 효용을 팔고 물건 자체는 이제 계속 일반적으로는 기업이 소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제품 서비스라고 그러고요. 이런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아는 게 렌탈 서비스고요. 정수기 렌탈 서비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요즘에 가전제품이라든가 침구류라든가 가구류 이런 것들이 많이 렌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이 왜 이제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개인이 만약에 소비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유지 보수도 이제 좀 약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폐기할 때 개인이 폐기하는 방법은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걸 제대로 이제 폐기하거나 재생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만든 기업이 쭉 유지 보수를 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나중에 그 회수를 하거나 또 그 다음에 그걸 재생하거나 폐기하는 게 훨씬 더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그 완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 서비스라는 개념이 환경, 친환경적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제품 서비스는 어떤 낭비가 좀 적죠.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쓰다가 이게 뭐 마음에 안 들다든가 효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쓰고 있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제품 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만약에 그 고객이 더 이상 쓰지 않겠다. 그러면 그거를 회수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딴 데 쓴다든가 뭐 고친다든가 그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자원 낭비도 적어서 역시 환경에 영향을 적게 준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 상당히 그 바람직한 자원 낭비라든가 또는 환경에 영향도 적게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곧 그 비슷한 그것을 위한 얘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생산은 건너뛰고요. 고객 지원 부분, 그러니까 그 제품을 고객이 사용하는 거하고 나중에 폐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그 소유권을 가진다는 얘기는 회사가 철저하게 그 자료를, 그 제품의 사용 자료 또는 폐기 자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속 관리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제품을 이제 회사가 제품에 대한 정보는 수명주기 전체 끝날 때까지 다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보 시스템 측면에서도 이런 제품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은 저쪽 그 끝 단계까지 철저하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PLM 시스템은 제품 개발에 관련된 시스템인데, 제품 개발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고객이 사용,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사용이 끝난 후에 수거를 해서 재생한다든지 또는 이제 폐기하는 과정까지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LM의 범위가 저 뒤쪽에 있는 제품의 사용, 그 다음에 뭐 폐기, 재사용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이 PLM 시스템의 발전 방향이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확대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제품 수명 중기의 저 말단까지 영향을 주고 그 정보를 받아서 다시 설계를 한다든가 재설계를 한다든가 또는 재구성, 제품 구성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제품 서비스 시스템은 제품을 고객한테 소유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효용만 판매하고, 소유권은 회사가 제품을 이제 만들거나 판매하는 회사가 갖고 있고, 그것에 수명주기 동안 나중에 뭐 폐기되거나 또는 재생될 때까지 그 정보, 그 다음에 그 물품의 관리까지 전부 다 회사에서 책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에서는 그 정보에 대한 그 수명주기상의 사용과 그 다음에 폐기, 재생 이런 정보까지 다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제품 개발 측면에서도 이런 그냥 생산이라든가 고객 지원이라는 것을 좀 더 타이트하게, 특히 이제 제품 서비스 시스템은 고객 지원을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계획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기라든가 그 다음에 재생 같은 경우도 고려를 해서 만들게 되고요. 특히 이제 제품 서비스 시스템은 고객의 어떤 자료를 지속해서,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자료를 지속해서 그 회사에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악된 자료를 제품 개발에 또 지속적으로 피드백, 되먹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고객이 사용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제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설계 변경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PLM 시스템이 제품 서비스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다가 설계에 쓰기도 하고, 그 필요한 설계나 계획 정보를 PLM을 통해서 또 같이 고객 지원하고 설계랑 같이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확장의 어떤 그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가 PLCS라는 게 있습니다. Product Lifecycle Support. 그래서 이거는 이제 ISO 국제 표준 그룹
표준 조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표준입니다. 정보 표준, 제품 자료 정보 표준. 그래서 PLM에서 고객 지원, 특히 제품 서비스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 고객이 사용하는 쪽에 강화된 그러한 정보들을 통합하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CS는 고객 지원을 포함한 제품 수명 주기 동안의 정보 교환과 관리를 위한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LM의 그 어떤 자료 관리가 고객 지원까지 확장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LCS가 탄생한 배경은요, 앞에 말한 제품 서비스가 자꾸 이제 이야기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와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갈수록 이렇게 제품의 설계, 생산, 고객 지원 이 세 가지 단계, 제품 수명 주기의 세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앞에 설계나 생산은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고 중요시 생각했는데 고객 지원은 그렇게 많이 이제 그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객 지원이 좀 더 그 균형을 설계나 생산하고 균형을 맞추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PLCS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총 소요 비용이 낮은 제품을 요구한다. 이제 총 소요 비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의 비용을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상점에서 물건을 샀을 때 그것이 제품의 비용 같죠. 하지만 사실은 제품의 비용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품이 이제 구매를 해서 고객 입장에서 보면 구매를 해서 그것을 폐기할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이 제품 그 총 소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샀다. 그럼 프린터 값은 싸죠. 그런데 이상하게 많이 쌉니다. 그런데 그 프린터 안에 처음에 들어있는 그 토너, 뭐 레이저 프린터 같은 게 토너가 굉장히 양이 적어요. 그래서 금방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토너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제품을 쓰는 한 토너를 계속 사야 되는데 토너 값이 조금 비싸죠. 그 얘기는 총 소요 비용에서 사용하면서 쓰는 비용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프린터 제조사들이 자신의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고 처음에 가격을 가능하면 낮추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너 처음에 들어있는 토너 양이 좀 작은 토너를 사용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소요 비용인데 이 총소 비용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이런 것까지 총소 비용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쓰고 버려요. 그냥 밖에다 버렸을 때 그게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으로 비용을 또 어떤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게 비용이죠. 그래서 그런 전체 비용을 낮추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품 판매 이후에 예를 들어 제품 서비스 시스템처럼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비용이 높아진다. 뭐 환경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고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환경 문제가 되면서 그런 제품을 마지막에 처리하는 데 드는 어떤 비용, 꼭 우리가 이제 돈이 어떤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 처리됐을 때 사회적으로 또는 뭐 환경적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 같은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소요 비용이 낮은 걸 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품 설계 생산뿐만 아니라 고객 지원 부분도 관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앞에 이제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 나온 이유도 바로 뒷부분이 중요해지니까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죠. 두 번째는 고객 지원 시장을 통한 지속적 성장.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서 쓰다가 고객 지원, 즉 뭐 AS라고 보통 하는데 가서 이제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치면 그 부품값이 여러분들이 처음 물건을 샀을 때의 부품값보다 일반적으로 비쌉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간 비싸서 만약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제품을 하나 만들 때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품질도 좋고 오래 가고 그러니까 이런 제품 하나 사가지고 오래 쓰게 되죠. 그러면 그거에 AS용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게 되고 또 그 비용이 상당히 그 회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뭐 우리가 서비스 부품 또는 스페어 파트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상당히 마진이 남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건설 기계라든가 또는 우리가 그 농장이나 농사를 할 때 쓰는 트랙터 같은 기구들은 그게 멈추면 안 되거든요. 멈추면 돈이 엄청 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AS를 비싼 값이라도 이런 서비스 파트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뭐 건설 기계나 농기계를 파는 회사들은 바로 이런 고객 지원 부분에서
상당히 이득을 남길 수가 있죠. 그것도 장기간. 그래서 고객 지원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스페어 파트 시장, 그걸 고치는 시장 또는 뭐 그걸 개조하는 시장에서 상당히 이득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자체도 큰 시장이 된다.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이득을 기업들이 남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 서비스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완전히 스스로 기업 안에서 알아서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드는 비용들도 고객의 서비스 비용으로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상당한 그런 이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지원 과정이 제품 수명 주기 중에서 고객 지원 과정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득을 낼 수 있는 좋은 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확장 기업 간 제품 수명 주기 동안 제품 정보 교환 요구.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단순한 제품이면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 비행기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또는 뭐 어떤 큰 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한 회사가 다 만들질 않죠. 그 안에 여러 부속품들이 들어있고 그 부속품들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속품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고쳐야 되는데 그걸 자기 그 배를 판 또는 항공기를 판 회사가 다 갖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것을 이제 서포트한 그 부품을 납품한 회사들이 그런 AS 정보라든가 유지보수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 정보가 없어져 버리면 그 정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AS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고객 지원을.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이제 ISO 표준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표준화를 해놓으면 그 표준에 따라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물건들, 여러 회사들이 물건을 제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제품들의 오랫동안 뭐 예를 들어서 항공기라든가 큰 함선, 뭐 군함이라든가 또는 화물선 같은 건 굉장히 오래 쓰잖아요. 그 오래 쓰는 동안에 이렇게 유지 보수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요구, 기업 간의 어떤 복잡한 물건 제품에 기업 간의 그런 고객 지원 정보, 고객 지원 또는 서비스 파트의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고 또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품 수명 주기 확장과 복잡한 유지 보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 얘랑 비슷한데요. 갈수록 우리가 쓰는 이제 제품들이 복잡해지고 또 이제 오랫동안 쓰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그 제품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유지 보수가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오래 쓰게 되니까 그 오래 돼도 만약에 멈추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유지 보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제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대한 표준 PLCS 같은 게 이제 일어나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이 대부분 또 이런 고객 지원 부분에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게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시장이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PLCS의 요구의 예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PLCS 같은 제품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좀 체계적으로 정보가 관리되고 교환돼야 되는 그러한 요구 사항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그림을 보시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근데 에스컬레이터는 뭐 건물이 세워지면 그 에스컬레이터를 또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운 걸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꽤 오랫동안 거의 건물의 수명과 같이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가죠. 그러니까 유지 보수가 수십 년 동안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에스컬레이터 부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제 지원도 필요하고 그걸 고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몇십 년 동안 이제 기업이 그게 유지가 되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기업하고 그 이제 이런 에스컬레이터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보 시스템으로 남겨놓고 표준화 시켜놓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기능을 갖춘 회사라면 그 정보가 없어서 그 부품에 대한 뭐 도면이나 그런 게 없어서 또는 부품이 없어서 이것을 못 고치거나 유지 보수 못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건설에 들어가는 기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유지보수, 장기적 유지보수, 체계적 유지보수의 요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그림을 하나 보면 함선이 나오죠. 전투를 하는 함선인데요. 이런 함선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뭐 전기, 전자, 기계,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게 1, 2년 쓰는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사용하죠. 그러면서 또 언제 이제 터질지 모르니까 뭐 전쟁이나 비상사태가 그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함선이나 이런 복잡한 무기들은 대기 상태에 있다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때 쓸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도 수십 년 동안 이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이 복잡한 여러 가지 뭐 전자, 기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것들을 또 유지 보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PLM이라는 시스템이 이 정보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들. 그래서 고객 지원 관리를 위한 어떤 PLM 시스템. 고객 지원 관리를 통합한 아까 말씀드린 고객 지원 정보를 계속 관리하면서 그 정보를 다시 설계로 피드백 받아서 그 설계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릇에 담는 그러한 방향이 이제 어떤 PLM의 미래 방향으로 지금 고려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지, 보수 또는 재생, 폐기까지 결과적으로 이제 제품 소개 전체를 말 그대로 PLM,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전체의 정보를 이제 지원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다. 그런 얘기를 나왔고요. 거기 보면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아래에 보면 아래 이제 검은색 박스가 바로 정보 시스템입니다. PLM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게 이제 지금 앞으로 계속 확장되는 그런 PLM 시스템인데, Information Asset하고 Resources. 그러니까 정보들이 이제 그것들을 지원하는 위에 어떤 활동들을 지원하는 정보가 하나로 통합돼서 잘 관리가 돼야지 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쭉 여기서는 어떤 무기 체계로 보이는데요. 컨셉 디자인, 컨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먼트 그것을 이제 뭐 판매라고 해도 좋고요. 어디다 이제 실제 사용하는 곳에 장착을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실제 그것을 사용을 쭉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디피케이션 1 변경도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변경을 해도 더 이상 기능이 이제 그 만족을 못 시킨다. 기능이 이제 오래돼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디스포잘 이제 폐기 처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 수명 주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아래 그 체계적으로 정보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컨셉부터 디스포잘까지 이 모든 과정을 잘 지원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위에 그 연도를 보면 1990년도부터 해서 2060년도까지 약 70년 동안 이 체계가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게 하나의 기업이 계속 그때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뭐 하나의 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지만 이 제품이 이렇게 70년 동안 잘 사용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PLM이 바로 앞에 지금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친 컨셉하고 디자인 그다음에 매니팩처링의 앞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 PLM에서 그런 설계 정보, 제품 정보들을 저 뒤에 디스포절까지, 폐기까지 다 고려한 정보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하나의 어떤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PLM의 발전 방향이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앞에 두 가지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제품 수명주기상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제품 수명주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셉 디자인부터 저 폐기까지 전체 제품 수명주기가 있는데 PLM의 전신이라고 하는 PDM은 상세 설계 부분을 중심을 뒀었고요. PLM이 이제 계속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 컨셉 디자인도 체계적으로 컨셉 디자인 정보를 디자인으로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지금까지 많이 신경을 썼던 거는 디자인 정보, 설계 정보를 생산이나 고객 지원의 계획 부분에 연결하려고 많이 신경을 썼었죠.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더 확장을 해서 PLCS나 이런 쪽에서는 뒤쪽으로의 확장은 고객 지원, 고객의 사용 폐기까지 필요한 정보들을 관리를 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정보로 설계 부분도 더 개선도 하겠다. 그런 이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PLM의 발전 방향의 첫 번째 제품 수명주기상의 확장은 뒤쪽에 있는 제품 사용, 그러니까 제품 서비스,
고객 지원 부분에 강화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